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의의 주제는 민주주의 위기인가입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김우택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론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민주주의를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칙,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이 풀이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인데 또 동시에 인권, 자유권, 평등권, 법치주의 등 좋은 거는 다 포괄하는 정치 사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같이 수식어를 붙여 쓸까요? 원래 민주주의에는 자유, 평등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겠죠. 이 잘못된 뜻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19세기 말 개화기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급급했던 일본 학자들이 전문용어 번역 오류로 추측되는데 한국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영어의 디모크라시의 번역이니 옥스포드 영어사전의 뜻풀이를 찾아보았습니다. 국가의 전체 주민 혹은 모든 적격의 구성원에 의한 정부체제, 어는 그리스어의 데모스, the people, 플러스 그라치아, 룰, 권력,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법의 복이 마지막에 민주주의 증대 요구 같은 표현에서는 사회적 평등의 의미라고 풀이합니다. 그러나 뜻풀이의 어디에도 이 단어를 굳게 지키는 주장이나 방침 혹은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을 지칭하는 주의의 범주에 넣을 근거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국가 정체로 삼은 지 가장 오래된 현대국가인 영국과 미국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란 주의가 아니라 정체 혹은 제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사전의 첫 번째 뜻풀이인 제도 혹은 정체로 이해하기보다는 두 번째인 사상 또는 이념으로 알고 있죠. 이 사실이 한국 정치 현실의 부정적 측면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체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수단인 민주정체가 민주주의라는 교조적으로 떠받들는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은 그냥 민주주의는 이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요. 핵심 가치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도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리와 같은 것이다 보니 다수결 원리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받들려지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성역화된 민주주의, 다른 표현으로 무제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역화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한국은 예외적으로 매우 독특한 경로를 거친 겁니다. 다음 2장에서는 민주주의 발상지로 꼽히는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경험에서 나온 정치 이론을 담은 플라톤의 저서 국가 혹은 정체로 불리는 저서를 통해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그것이 나쁜 정체로 변질되는 다이나믹을 살펴볼 것입니다. 3강에서는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키아벨리가 이상적 정치 체제를 찾는 탐구인 로마사 논고를 다룹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쉽사리 훼손되어 유해한 것이 되는 새 정체,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을 대신할 정체로 로마 공화정의 혼합정체에 주목하고 그곳을 성공시키기 위한 고려사항들, 충고와 경고를 담은 책입니다. 이어지는 4강에서는 6정체 중 하나였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16세기 시작된 과학혁명과 17세기 계몽의 시대 도래라는 배경하에 힘을 얻게 된 전통적 견해에 대한 불신이 정치 영역에서는 절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표출되었지요. 개인의 자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국왕의 자의적인 과세와 인신구속이 불법임을 명문화하는 권리청원을 의회가 결의하면서 시작된 의회와 왕당파 간의 갈등은 잉글랜드 내전을 거쳐 명예혁명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혁명의 명분을 제공해준 자유주의 철학자가 로크였습니다. 로크의 자유주의 철학을 담은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두 번째 정부론의 핵심을 가장 간명하게 요약해 놓은 문서가 미국 독립선언문의 전문 부분입니다. 로크의 자유주의 철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중요한 결과들 중 하나인 미국 헌법의 이야기가 제5강에서 이어집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긴 자유주의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헌법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최장수 헌법으로 안정적 민주질서를 유지하는 헌법상의 장치가 무엇인지 추론해 봅니다. 제6, 7, 8강에서는 19세기 이래 오늘날까지의 민주주의 실패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실패에 이르는 경로는 혁명, 쿠데타, 민주적 선거를 통한 포퓰리스트의 집권 등 다양합니다. 19세기의 사례는 프랑스에서 토크빌의 예언이 현실이 된 루이 보나파르트의 제2제정입니다. 20세기의 사례로는 농서냉전 종식 후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파국으로 이끈 10여 개국 중 베네수엘라를 소개합니다. 8강에서는 아직 민주주의가 파국을 맞지는 않았지만 브렉시트, 트럼프 현상으로 위기 경고 등이 깜빡이는 원조 자유민주주의 영국과 미국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9강의 주제는 민주주의와 경제입니다. 오랜 세월의 연구에도 이 둘 간의 관계에 일치된 의견을 얻지 못했으나 최근 질문을 민주화의 경제적 이득은 및 민주적 붕괴의 경제적 비용은으로 바꿔 매우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은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MIT의 아제모울루 교수와 공저자 넷이 쓴 논문에 있습니다. 결론이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적 통치로 전환한 나라들은 25년 동안의 체제 전환을 하지 않고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을 경우에 비해 1인당 GDP가 20%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세 연구원이 쓴 논문입니다. 1900년에서 2020년까지 120년 동안 51명의 포퓰리스트 지도자 집권의 경제적 비용이 컸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집권 15년 후 1인당 GDP가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아닌 가상의 경우에 비해 10% 낮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그간 공부한 내용을
종합정리 요약하지 않고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세 사람, 미제스, 하이에크, 라스바드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소개합니다. 미제스는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의 기초로서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비해 민주주의의 비관적인 다른 두 후배 자유주의자들은 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배경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동서냉전 하에서 전체주의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0년대 초반과 그 위협이 더 이상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된 70년대 중반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하이에크와 라스바드는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니라 내재적 모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라는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